호감을 느끼진 않으셨는지. 나 말 잘해야 된다? 잘 됐을 때 대박 작품에 이제 함께 하셨는데 왜 드라마를 계속 하시지 않고? 일단 그때 상담을 받았어요. 심리 상담. 근데 그때 만났던 인형이 토끼 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현정입니다. 저희 세대에게는 그 스톤 모델 출신으로 굉장히 아이돌 같은 모델. 아우. 그때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스톰이라고 그때 좀 김하늘 배우님 그리고 뭐 소지섭, 홍승원 그런 배우님들의 등용문이었던 어떤 브랜드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 의상과 재학 중이라서 그런 좀 정보 같은 게 되게 쉽게 들어왔어요. 대단했어요 그때. 경쟁률이 엄청났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뭐 그때 롯데 뭐 스톤 모델 뭐 이런 거 그런 게 경쟁률 치열했는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됐어요. 1등 하신 거예요. 네, 뭐 그런 등수가 있었더라고요. 여자 중에 1등. 그쵸. 네. 남자는 그때 호흡을 맞췄다는 배우가. 지금 김승현 씨 얼마 전에 결혼하신. 네, 그래갖고 그때 오디션에 통과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아예 그 프로젝트가 그 1세대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된 케이스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연예계 데뷔의 기회가 주어져서 모델이요? 근데 저희 이제 의상과에서 그 막내 디자이너로도 많이 들어가면서 피팅 모델 같은 걸 많이 해서 되게 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모델을. 근데 연기는 윤여정 선생님이 상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계신데 그 첫 마음은 긴장감, 설레임을 그대로 간직한 인터뷰를 하실까 굉장히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었는데 이제 처음에 모델을 하다가 연기를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려움, 긴장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한 케이스였죠. 그럼 그때 이제 모델로 뽑힌 다음에 바로 좋은 소속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모델 하면서 바로 소속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어떤 소속사? 예를 들면 뭐 많은 유명 배우들이 있었던 회사였는지. 네. 뭐 원빈 오빠, 이정진, 양동근.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셔서 바로 작품에 또 들어가셨나봐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러네. 그때 CF도 많이 찍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돈이 된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때 광고는 많이 찍어요? 네, 광고 많이 했었어요. 돈 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감기라는 그 청소년 드라마에서도 네. 엄청 주요 배역을 맡으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셨잖아요.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배역이었는데도 많이 기억을 해주셨고 작가님 오수연 작가님이셨는데 제일 비슷한 성격으로 좀 써내려 가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부풀려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에 와서 들어요. 영화도 많이 찍으시고 드라마도 하고 그러면은 또 옛날 작품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긴 한데 부끄러워서 못 봐요. 부끄러워요? 스스로 모니터를 좀 하기. 내 이름은 김삼순 할 때 모니터 하면서 좀 편안하게 봤었는데 그때는 좀 역할이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경험이지 그 전에는 진짜 보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막 목소리도 너무 어색하고. 본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시죠? 그럼요. 기자님은 안 그러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저는 좋던데 내거 또 보고 계속 그러는데 제일 많이 이제 대중들한테 임팩트 있었던 게 네네. 김삼순이었는데 그렇죠. 현빈 씨가 한류스타도 되셔가지고 네네네. 인기가 엄청났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실감 못했고요. 어때요? 네, 2008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잠깐 약간 미션 때문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내 이름 김삼순에서 봤다고. 필리핀에서. 네네. 늘 선아 언니한테 고맙죠. 사실 언니 캐릭터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현빈 짝사랑녀로 제일 많이 이제 검색어 뜨던데 네, 이렇게 호감을 느끼진 않으셨는지. 나 말 잘해야 된다. 그 현장에서 만났을 때 현빈 씨는 잘 자란 청년.
이게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마주치면은 농구하고 있더라고요, 스태프들하고. 이제 그런 모습. 땀으로 분장 안 지워지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면서 지나갔던 기억 나고, 뭐 오면은 늘 인사,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 먼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드라마가 되게 한창 이제 잘 됐을 때 대박 작품에 이제 함께 하셨는데 왜 드라마를 계속 하시지 않고 연극을 택했는지. 그때 이제 첫 기획사이며 마지막 기획사였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좀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싶다. 뭔가 좀 독립하고 싶다 이런 때가 왔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연기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업이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싶다 해서 이제 연극을 하러 제가 찾아갔죠. 해화동에 그때 굉장히 좋은 연극들이 많았어요. 그때 봤던 연극 중에서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다뤘던 연극을 보고서 제가 자리를 못 떠났거든요. 그 연출 선생님하고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때 극단이나 이런 거 연고가 없었는데 그냥 이 연극 보고 싶다 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 전공이 아니니까. 제가 또 이제 윤여정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돌려봤거든요. 수상소감 보면서 괜히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진심이라는 게 통할 때 이렇게 아름답고 막 가슴이 떨리는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그 첫 기억,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회고를 봤을 때 뭔가 통하는 거예요. 저의 첫 기억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그런 고충, 배우로서 임하는 고충들이 이런 아직 꼬맹이에서 달라지지 못한 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 엄청난 그런 공감대를 느꼈는데, 20대 때는 제가 그게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던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기만 했던 것들만 기억나는데, 이제 연극할 때도 사실 이게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였지, 이 시간들이. 근데 그때는 제가 정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내 이름 김삼순 했을 때 작은 역할까지도 다 살아있는데, 연극을 가서 이제 하는 일은 많은데 노출이 안 되잖아요, 연극. 대중한테? 네, 배우들한테. 이제 그게 저한테 조금 이렇게 달라? 이런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단단해질 거야 하는 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를 20대의 치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연기를 하시다가 또 이제 미술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됐다고 하셔서.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님 잠깐 알게. 2014년에 첫 전시를 했고, 2011년부터 이제 연재를 했어요, 신문에서. 이렇게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써내는. 그래도 이제 전시회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상담을 받았어요, 심리 상담 공부를 하고 심리 상담도 받고. 그 계기가 원래 좀 연기하면서 사람 마음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고요.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마 다른 배우님들도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 연예계 시작을 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혼자 굉장히 병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건강해져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알려지면 괜히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될까봐. 네,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냉가슴하고 털어놓지도 못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행동만 약간 바꾸면은 가볍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보이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일 저한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배우라 그러면 욕망에 충실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 성공밖에는 없고, 예를 들어 뭐 의식주에 대한 욕망은 다 무슨 군인처럼 눌러놨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왜냐면 살 빼야 되니까. 그리고 뭐 입고 싶은 것도 되게 예쁜 옷 입으려고 하지만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있을 때 잠옷 한 벌이 없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밸런스를 못 맞추더라고요, 혼자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구나, 이제 그거를 그때 알았고, 요거를 좀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예쁜 캐릭터를 랄라를 만들어서 또 자기를 투영해가지고 네.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딸 둘의 장녀이다 보니까 인형 놀이 같은 거 하면은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그러셨나 봐요. 제가 인형 놀이를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어차피 엄마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심리 상담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시간에 어릴 때 뭐 하고 놀았을 때 재밌었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인형놀이 한 기억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 양보하라고 그래서 제가 좀 자존심이 그때 상했던 느낌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막 꺽꺽거리면서 울다가 선생님이 기다려주시고 저한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인형을 여기 작은 현정이한테 하나 사서 선물해주면 되겠다. 근데 인형 사가야지. 이러고 갔는데 인형 가게에서 글쎄 제 심장이 진짜 쿵떡쿵떡 뛰어가지고 이거 옆에 있는 사람 들릴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인형이 토끼 인형입니다. 그림 그리는데 옆에다 이제 인형을 책상에 제일 잘 보이는 데 앉혀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 안으로 그 알라가 들어왔어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가시는 그쵸. 공부하러 장서희 씨 초상화도 그렸었어요. 맞아요. 이제 워낙에 장서희 언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고 그 연기도 굉장히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하는 모습 보고서 대단하시다. 존경하는 배우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기회가 돼서 중국 금일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었어요. 그거 그림을 장서희 씨 주셨나요? 네, 서희 언니가 선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때 언니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부 행사 때 한번 그 그림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연기도 이제 다시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네. 소속사도 그때 또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지금 이제 영화 오디션도 신인처럼 열심히 다니고요. 영화 오디션도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캐스팅 디렉터라는 게 생겼대요. 네. 저는 이제 그때는 몰라요. 기획사에서 매니저들이 네. 다. 그래서 이제 캐스팅 디렉터 권유로 이제 오디션을 조금씩 보시고. 아니요, 저는 그 캐스팅 디렉터님들을 몰라요. 아. 네, 전혀 몰라요. 근데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려면 네. 또 이제 오디션도 보고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어려워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죠, 이제. 그쵸. 늘 그냥 눈물 나죠. 이게 좀 약간 병 같아가지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책이 나왔는데. 네. 이 책은 랄라의 외출이라는 2014년도에 그 출판되었던 책의 개정판인데요. 2세까지 나왔었어요. 이제 2세는 세종도서 나눔 문학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상이었던 게 이제 변했던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권장? 네네 권장도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절판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또 다시 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이제 개정판을 내게 오늘도 괜찮은 척 했나요? 이제 개정판을 내게 됐고 영화에 관한 책도 쓰신다고. 네, 그게 이제 영화하고 영화 비슷한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진 명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그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림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소개해줄게 이래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림 제가 봤을 때 피카소 그림이나 이런 배경들을 가진 그림들을 영화 메시지랑 비슷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소개하는 그런 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 소절만으로 제일 뭐 이렇게 거기서 추천했던 영화랑 명화. 고레다 히로카즈 일본 감독님 바닷마을 다이어리라고 그 해안가에 있는 자매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부모님이 부재한 그런 설정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인지 거기에서 해변가를 네 자매가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마티스라는 화가의 춤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손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 잡으려고 손을 뻗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림 안에 그게 보여지면서 그래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를 막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런 메시지를 쭉 전달하는데 또 그림은 또 한 장면 안에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소개하면 재밌겠다 해서 아이디어랑 기획이 좋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PR을 좀 해주시면 지금 뭐 주력해서 하고 있는 SNS는 뭐 인스타그램 김을 KEEM으로 썼어요. 그래서 김현정. 또 하나는 유튜브 채널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시했던 것들 굉장히 잘하시는 감독님이 멋지게 찍어서 올려주셨으니까 어떤 그림 그리지 하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놀러 와주세요.